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칩스법 보조금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줄었는데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죠. 반도체업계 출입하는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보조금 규모가 줄었어도 투자금 대비로는 경쟁사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 4월에 예비 협약에서 발표한 6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전체 투자 규모가 당초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줄어든 영향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은 삼성전자가 12.7%로 인텔, TSMC, 마이크론보다 높습니다. 이는 TSMC가 보조금과 함께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미국 정부와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좀 달라지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직접 보조금 이외에 대출 지원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 발언을 들어보면은 미국 측이 보조금을 줄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측이 투자 금액을 줄인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는데요. 이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미국의 파운드리 생산 시설 그리고 뭐 R&D 연구센터 이런 거였는데 파운드리 쪽의 어려움이 지금 좀 반영된 그런 결과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3나노 GA 공정,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2022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제 이렇다 할 수주 성과가 많이 없었죠.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주 물량이 좀 넘쳐야 증설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삼성 파운드리가 연간, 그러니까 올해죠. 연간 누적 적자가 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경쟁력 복원이 최우선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는 다소 힘을 빼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는 테일러 공장에서 최선단 공정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당초 여기서는 이제 4나노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네. 이제 2나노를 좀 우선적으로 상용화가 내년에 이제 상용화가 되니까 여기서 좀 더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이게 삼성전자의 전략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왜 빅테크를 못 고객사로 유치를 하는 것이냐. 당장 올 하반기부터 3나노 2세대 양산에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수율이 계속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율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4나노미터에서 좀 수율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나노로 빠르게 상용화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기술력,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에서는 다소 이제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2세대 3나노 상용화가 하반기에서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이제 모바일 AP죠. 여기 엑시노스 2500입니다. 삼성 파운드의 이제 2세대 3나노 공정을 썼는데 수율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내년 1월에 공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 엘리트 칩이 전량으로 좀 탑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500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나 출시에는 이제 신형 폴더블 폰 시리즈에 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세대 3나노미터의 삼성전자 수율이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3나노 경쟁력 약화 때문에 최근 들어서죠.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이 포착됩니다. 예. 여기 이제 중국 파운드리 SMIC의 약진도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생존을 하려면 다시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2나노미터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 한진만 사장이죠. 얼마 전에 임직원을 향해서 이제 2나노 공정 생산 능력 확대와 수율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나노가 또다시 중요한 파운드리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TSMC는 2나노 지금 고객사들이 벌써 줄을 섰다고 들었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TSMC가 벌써 애플과 뭐 엔비디아, 뭐 2나노 고객사가 이제 줄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2나노 수율도 60% 정도로 양산 전임에도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수율이 60% 정도 돼야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나노부터 3나노까지 빅테크 수주가 TSMC에 다 몰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의 현재로서는 경쟁 우위를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선단 공정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단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는 이제
메모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이 계획되어 있는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의 최선단 공정이 활용돼서 SK하이닉스의 얘기죠.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이 됩니다. HBM 고객사 확보가 최우선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선단 공정 경쟁력을 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애플, 브로드컴 등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칩 개발에 이제 한창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AI 칩들부터는 뭐 당장에는 HBM3, HBM3E 이런 것들을 수요를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HBM4 이상의 메모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최근에 이제 자서전을 내면서 네. 삼성전자 협업 옛날에도 별로 안 했고 네. 앞으로도 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TSMC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가 TSMC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자체 삼성 파운드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나노미터 경쟁력을 키우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동향에 대해서 정재용 기자와 살펴봤습니다.